자, 경기북과학고는요, 경기도의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학교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북과학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과학고 원래 두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처럼 두 개가 있잖아요.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경기북과학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지역인, 친구들의 학구열이 높은 평촌 지역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 경기북과학고를 많이 지원해서 실제 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남쪽에 있는, 경기 남부 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좀 거리가 경기도 북부에 있다 보니까 좀 지원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학교는 최근에 이렇게 보수해서 지어서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내용은 이제 입시, 요강, 출석 면담, 소집 면접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경기 북과학고는 80명, 인원도 100명밖에 안 뽑아요. 서울에 있는 과학고는 세종과학고가 160명, 한성과학고가 140명 합쳐서 300명을 뽑는데 경기도는 100명 뽑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학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과학고를 지원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0명이 지원하면 거기서 300등을 하면 붙는 거예요. 과학고를 준비하는 전체 학생 중에 내가 상위 30%다 하면 붙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물론 1000명은 아니지만 1000명이라고 놓고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20% 떨어지는, 서울 같았으면 당연히 붙어야 될 친구들이 경기도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경기북과학고는 지원자 전원에게 개별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개별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개별 면담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는 개별 면담실이 3개예요. 딱 들어가면 3군데의 면접실 한 군데에 가서 면접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죠.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자기가 그걸 답변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3대1이고 경쟁률은. 근데 경기도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5개의 면접실이 있어요. 거기 각각 다 들어가서 면접을 해야 돼요.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실제 과학고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도 보겠습니다. 경기북과학고 경쟁률은 10대1이었습니다. 10대1. 그 다음에 8.5대1. 그 다음에 8.5대1. 자, 마찬가지죠. 사회통합전형도 2.3대1, 2.9대1, 2.3대1.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의 경쟁률은 거의 평균 10대1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학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른 전체 과학고들과 비교해봐도 세종과학고 4.25대1, 한성과학고 4.25대1, 세종과학고 4.44대1, 경기북과학고 8.5대1, 그 다음에 어디야? 인천과학고 3.61대1, 진상고 2.84대1 비교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름방학 때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학교를 바꾸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고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북과학고는 요소가 약간 물론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진 부분은 학업 역량, 탐구심, 핵심 인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 잠재력과 수학, 과학 분야의 자기도 학습 역량을评교한다. 지금 보시면 학습 역량이고요. 학업 소양, 탐구력. 인성은 저 끝에 있죠. 그래서 실제 과학고는요. 인성 때문에 붙이진 않아요. 내가 인성이 엄청 좋아. 합격 안 됩니다. 인성이 엄청 좋다고 합격시키잖아요. 인성이 엄청 안 좋아. 그건 탈락됩니다. 인성 안 좋으면 탈락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성이 엄청 좋다고 절대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친구가 학업 역량이 있어야 돼요. 학업 소양과 탐구력이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봐가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류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업 소양, 탐구력, 핵심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성취도 및 수강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성취도의 수강자 수. 약간 좀 다른 게 표준 편차나 등수가 없죠. 점수는 나오는데 A는 나오고 수강자 이런 거 나오는데 표준 편차나 등수가 안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점도 A고 90점도 A입니다. A라고 써져 있죠. 근데 100점하고 90점을 좀 다르게 볼 것인가? 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100점이 많은데 90점도 있구나. 그럼 얘가 몇 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이 90점부터 평균이 70이면 90점부터 50점 사이 애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100점부터 40점까지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범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90점인데 이게 1등인 건지 100점이 1등인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성취도 점수만 있을 때는 점수가 A면 그냥 A로 인정을 해줘요. 다른 거예요. 100점이나 90점하고 차이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줄 때 표준 편차를 반영을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경기 말고 서울도 똑같아요. 이가 안 들어가거든요.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가고 등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몇 점에 몇 등의 1등인지를 몰라요. A가 받으면 그냥 A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과학 A를 받는 학생이 약 20% 정도 됩니다. 20%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20%에서 A인지 아니면 1%인지를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거라 내신 성적보다는 면접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에서 조금 B가 있던 친구들도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붙이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막 B가 나왔는데 얘가 계속 뒤로 A를 받아.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좀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경기북과학고의 여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북과학고는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자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기죠, 동기.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정보 이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보, 프로그래밍을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본인이 어떻게 그걸 나타내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에 있는 과학고인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에서는 정보를 체크하는 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를 쓰면 이렇게 물어봐요. 야, 정보를 쓴 이 내용이 수학이냐? 이게 과학이야? 이게 어디가 과학이고 어디가 수학인지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거기 수학을 쓰라고 하고 과학을 쓰라고 했지 정보를 쓰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수학이냐 과학이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봅니다. 대답 못하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좀 잘했던 친구들 난이 별도로 있어서 실제 면접 때 정보 관련된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와갖고 실제적으로 면담을 하고 붙여줍니다. 과학고 이후에 보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보 선생님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고 합격을 시켜줍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까지를 보는 게 경기북과학고다. 그리고 내용은 수학, 과학, 정보까지 아니면 융합까지 3가지로 이렇게 500자씩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관련하여 사례를 써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00자. 인성이죠, 마지막 건.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과학고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경기북과고에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세요? 실제 서울에 있는 과학고하고 경기북과학고하고 서울대 가는 숫자는 얘네가 훨씬 더 잘하는 친구가 간 것 같은데 세종과학고가 더 많습니다. 30명씩 이렇게 가요.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원서를 낼 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떨어진 애들이 과학고에 와요. 그러면 거기 떨어졌다는 뜻은 실제 영재고 중에 제일 낮은 뭐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영재고가 있거든요. 그 학교는 영재고는 낮은 학교인데 이런 학교도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학교에 꼴등보다도 못했던 친구가 세종가고 온 거죠.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 온다고 치면. 그런데 그런 애들을 세종과학고 받아갖고 서울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내지 않을까요? 걔네들 만약에 우리가 대구과학고나 대전과학고 이런데 만약에 저 영재고죠. 영재고가 거기 다니고 있는 친구 중에 거의 하위권이면 이게 학교가 뭐 인하대일 수도 있고 아주대를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성대나 한양대까지도 못 가요. 털지도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대나 인하대 정도 갈 수 있는 친구가 그거보다 좀 더 떨어졌던 애가 세종과학고 와서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간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과학고에서 그렇게 그 정도 실력으로 떨어진 친구는 안 뽑습니다. 뽑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친구를 데려다가 경쟁을 시켜갖고 준비시켜서 그 서울대를 보내려면 영재고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시켜야 서울대를 보낼 수 있잖아요. 특기가 수학과가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한성이나 세종과학고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걔네들을 뽑는 게 아니고 자사고, 원래부터 좀 잘했던 친구들이잖아요. 한양고나 상상고를 준비해서 보면 내신 성적이 좀 성적이 좋고 과목들 성적도 괜찮고 또 수학과가 어느 정도 잘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옛날에 왔으면 이미 한학고를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성적이 좋은 애들이 한학고를 넣고 좀 낮은 애들이 과학고를 넣었으니까. 근데 운 좋게 얘네들이 과학고를 먼저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땡겨가는 거죠. 걔네들 땡겨가서 얘네들이 이제 과학고 가서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가지고 데려가서 서울대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 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영재고를 준비했다 떨어진 애들이 과학고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자사고를 준비했던 애들 중에 납치된다고 해요. 그 애들 표현에는 납치된다고 하죠. 과학고에 자꾸 납치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과학고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8명 애들이 그냥 갑자기 간 거죠.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과학고에 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런 학교,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 과학고 좋은 학교가 준비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목표를 더 높게, 과학고보다는 더 높게 예를 들어서 한학고나 상상고 같이 더 전국형 자사고를 높게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 중에 좀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고 내가 과학과도 괜찮겠다 싶은 애들은 과학고 원서를 넣어서 실제 붙으면 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과학고를 떨어져도 그런 친구 떨어져도 또 자사고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사고를 한번 넣어볼 수 있잖아요. 과학고는 면접이 9월 1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이런 출석 면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발표가 나요. 그럼 11월 말에 발표가 나고 한 2, 3일 후에 한 일주일도 안 되죠. 일주일 후에 바로 한학고나 상상고 원서 접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있다 발표 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원서 접수 또 있어요. 떨어지고 나면 거의 애들이 멘탈이 나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사고 원서를 넣어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것이 너무 짧아요. 짧게는 이틀, 3일밖에 안 될 때도 있고, 길어야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용을 바꿔 넣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개별 면담에서는 이렇게 5개의 면접실이 있고, 생기부에 관련된 테설레이션에 설명해 봐라. 이렇게 면답관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은 책 중에 자신의 진로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이 뭐냐? 수학의 수책에 설명해 봐라. 자소서의 메넬라우스 정리를 증명했다는 설명해 봐라. 8분 동안 합니다. 8분 동안. 과학도 8분인데 생기부에 자기적으로 열정이 있다고 있는데 그 사례를 말해라.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는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 물어보더라도 숫자가 좀 적었는데 경기북과학고는 실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고요.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암석의 종류에서 말해봐. 이건 똑같네요.
자기소개서에서 다니엘전 염다리에 변인을 주어 실험했다고 썼는데 염다리에 변인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는 같은 내용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북가구의 개별 면담 문제는 실제적으로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집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주고 재심은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과학적 개념을 말하고 이와 같이 실생활의 예를 찾아라. 어쨌든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내용을 주고 공통점을 찾는 문제들이 지문을 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실제 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인 거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학 문제도요. 수학 문제도 이와 같이 이렇게 수학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삼각형 XYZ에서 A점을 출발하여 점 B에 도착하면 변 AB에 출발한 XY점이 BC와 일치하게 된다. 이때 점 Z가 움직인 경로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 X가 이제 움직인 경로를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